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? 저도 뭐 잘 먹고 푹 쉬다가요. 현재 목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동안 뭐 좀 보시고 익히고 공부하실 만한 대장주 거래 정지 기법이라는 트레이딩 스킬을 하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콤팩트하고 쉬운 기법이기 때문에 차분히 오늘 봐보시고 이 다음에 어떤 이런 대장주 거래정지 기법을 써먹을 수 있는 케이스가 출현했을 때 좀 잘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뭐 하나의 공부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이제 매매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우리 시장에는 항상 이제 주도 테마가 출현을 하죠. 이제 뭐 어떤 테마는 뭐 100% 상승을 하기도 하고 어떤 테마는 뭐 200%, 300%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런 주도 테마가 출현을 하고 그럼 이 주도 테마 안에는 항상 이 주도 테마의 대장주, 뭐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대장주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대장주들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일봉상 큰 조정 없이 좀 연일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대장주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뭐 2등주, 3등주, 후발주들을 끌고 올라가고 이 대장주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의 강도,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척도이기도 하죠.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의 딱지를 달게 되고요. 주의 딱지 달고도 더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딱지를 주죠. 그리고 나서 경고 딱지를 달고 더 급등을 하는 경우에 하루 이제 거래를 정지시키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도 더 오르면 위험 딱지를 달게 되고요. 보통 이제 위험 딱지, 대장주가 위험 딱지를 달면 단기적으로 이 테마의 고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정말 미친 종목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되고 위험 딱지 달고 또 올라서 또 하루 뭐 거래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뭐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로 갈수록은 뭐 이 대장주 거래정지 기법은 그렇게 먹히는 경우가 없고 항상 보면은 시장에서도 첫 번째 그러니까 세핑일 때가 가장 잘 먹힙니다. 그러니까 호재도 반복이 되면 시장에서 좀 잘 안 먹히고 악재도 처음에 이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주지만 두 번째, 세 번째 반복이 되면 잘 안 먹히는 것처럼 이 기법도 마찬가지로 처음 거래 정지됐을 때 이때만 아마도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유효한 케이스들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기본적인 근거 자체는 결국은 시장의 관심이고 수급이죠. 그러니까 이 주도 테마에 대한 시장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장주가 거래가 정지가 됐을 때 이 대장주가 거래 정지되는 하루 동안 이제 빈자리가 발생하잖아요. 대장주의 빈자리. 그래서 이 수급을 채워줄 후발주 혹은 여기서 이제 후발주라고 하면 보통은 뭐 2등주 혹은 뭐 3등주 보통 이제 2등주가 이제 대신하는 경우가 있겠죠. 대장주가 거래가 정지가 됐을 때. 그래서 2등주나 3등주 및 혹은 뭐 짝꿍 종목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대장주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하루 동안 이 빈자리를 이제 수급이 이동하면서 대체를 한다. 그러면서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좀 이 기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제 이 기법의 장점은요. 특별한 뭐 매매 스킬이 필요하진 않습니다. 뭐 어려운 뭐 선을 봐야 된다라거나 뭐 현란한 뭐 어떤 기술을 뭐 요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고 간단하다. 그 다음에 손익비가 정말 최강이죠. 그냥 보통 뭐 종가 근처에 사서 반응을 안 하면 그냥 뭐 시간에나 다음날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손절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길어봐야 뭐 마이너스 1% 혹은 뭐 2% 안에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이 케이스가 먹혀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뭐 정말 최소 5% 많게는 뭐 한 30%까지 수익을 주기 때문에 손익비로는 정말 최강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보유 시간이 짧죠. 보통은 이제 종가 근처에 좀 사서 빨리 반응이 오면은 시간에 보통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.
뭐 늦게 반응이 오는, 그러니까 시간에 보통은 반응을 하고 그 다음날 뭐 시간에보다 시가를 좀 더 높게 띄운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시간에보다 그 이상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그렇게 보유 시간이 길지 않고 짧다. 그렇다면 또 단점도 있겠죠. 근데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게 악재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, 이런 경우만 좀 잘 피한다라고 하면 출현 빈도수가 적다라는 거 외에는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뭐 주도 정말 센 테마, 그러니까 대장주가 위험 경고 딱지 달고 뭐 거래 정지되고 위험 딱지까지 달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테마는 1년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. 정말 많으면 뭐 세네 개, 뭐 적을 때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현 빈도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. 그렇다면은 이 매매를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,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한, 성공하기 위한 조건값일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게 우린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조건값. 그래서 일단은 내가, 그러니까 대장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되어 있는 하루, 혹은 대장주가 이제 급등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정규장이 마무리되고 시간에서부터 다음 날 대장주가 거래 정지되어 있는 이 다음 날까지 이 시간 동안 뭔가 악재가 나올 만한 건 없는지, 아니면 굳이 악재는 아니더라도 이 테마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불안하진 않는지, 이런 부분들은 좀 하실 부분이 있겠죠. 그다음에 너무 고점이지는 않는지, 그러니까 대장주가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뭐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누가 봐도 여기서 더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정도로 너무 이제 고점 혹은 이 과열 상태, 투심이 뭔가 이 테마에 대한 기대치가 최소한 하루는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하루도 버티지 못할 만큼 너무 과열되어서 시장의 투심이 약간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인지, 이런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. 그다음에 너무 이제 근접한 최근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호재도요, 오랜만에 발생되었을 때 시장에서 잘 먹히지, 뭐 며칠 전에 발생한 호재인데 뭐 또 발생하면 시장에서 잘 안 먹히잖아요. 그래서 이 대장주 거래 정지 기법도 뭐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후발주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잘 좀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출현한 적은 없는지, 뭐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공백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 정지 때는 첫 번째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 정지 때는 또 뭐 후발주가 시간에 오른다든지 그럴 확률은 좀 그렇게는 크지는 않다. 그리고 후발주 및 짝꿍 종목이 비교적 좀 명확해야 됩니다. 이 대장주가 거래 정지 됐을 때 이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다 이렇게 쏠릴 수 있는 후발주,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수급이 쏠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비교적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, 그다음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케이스는 2022년 4월이었고요. 인플레이션 테마주들, 그러니까 식량난 테마주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. 그래서 4월 19일 날 한인사료가 이제 3연상을 들어갔고요. 이렇게 되면서 다음날 거래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면은 4월 19일 날 뭐 2등주나 3등주나 후발주 중에 한인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종가 베팅을 시도해 볼 수가 있었겠죠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은 사명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는데요. 이때 당시에 얘가 현대사료였습니다. 그래서 4월 19일이 요날이네요. 요날 만약에 종가 베팅을 했다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.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9.97% 뜨고 고가가 15.69%까지 했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었던 사례였고, 그다음이 2차 전지 광풍이었던 2023년 4월이었고요. 이때 당시 EV 첨단 소재가 이제 11일 날 상한가 2연상 들어가면서 11일 날 들어가면서 12일 날 거래 정지가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이었죠. 그래서 이때 후발주였던 다이나믹 디자인이 보시면
요날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시가가 7.66%, 고가가 무려 27.66%가 나왔습니다.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찍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. 근데 상한가 근처까지 찍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급등을 보여줬고요. 6월 10, 그러니까 급등을 하다가 이 현상 가고 6월 14일 날 거래 정지가 됐죠. 그러면 6월 13일 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등주라고 하기보다는 짝꿍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이수 화학이랑 짝꿍 종목이었기 때문에 6월 13일 날 이수화학을 종가 베팅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? 6월 13일이 이때죠. 차트도 너무 예뻤어요. 전고점을 이렇게 두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가 막 급등을 하는데도 얘가 뭔가 이 장중에 저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을 하거든요. 뭔가 억누르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13일날 종가 베팅을 만약 이 자리에서 했다면 시간에서 제 기억으로는 8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이요. 어마어마하죠. 16% 갭이 떴고 고가가 29.93%. 그러니까 상한가 근처 딱 찍고 하락한 거예요. 엄청난 수익률을 줄 수 있었던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이때 현대사료는 제가 매매를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다이나믹 디자인 이수화학 초전도체 앞으로 설명드릴 요 케이스에서 하나 빼고는 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명확히 기억이 나거든요. 아무튼 이런 케이스 있었고요.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같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급등을 하던 서남이 8월 이제 4일 날 거래 정지가 예고가 이제 되었었기 때문에 8월 3일 날 이제 후발주 이때 서남이 1등주였고요. 신성 델타테크가 2등, 파워로직스가 3등인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남의 거래 정지를 기대하고 신성 델타테크를 4월 이제 8월 3일 날 종가 베팅을 하는 어떤 매매 스킬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분위기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초전도체가 하루 걸러 하루 뭐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저는 매매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그냥 초전도체를 오버나잇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? 투심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. 뭐 기니 아니니 맞니 하면서 그래서 요때는 만약에 했다면은 악재가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14% 정도 신설 델타테크가 이제 개파락을 출발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테마 자체가 그 악재들을 좀 해소해 갔고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전도체는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서남이 이제 관련 없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탈락이 되고요.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로 이제 올라섰고 11일 날 급등하면서 14일 날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면은 11일 날 파워로직 2등주였던 파워로직스를 종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때 기억으로 얘가 장 막판에 신성 델타테크가 거래 정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수급이 이탈되는 와중에 파워로직스가 종가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의 상한가를 안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파워로직스를 11일 날 샀다라고 하면 다음날 시가가 24%, 고가는 이제 상한가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케이스에 그냥 충실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뭐 10몇 프로 뭐 손해를 봤더라도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한 4%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뭐 그러니까 손익비로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매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악재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전도체는 이때 당시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었죠.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수 스페셜티가 이날 거래 정지가 되는데 얘네가 뭐 악재 나올 게 사실은 있습니까? 없죠.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었고 뭐 EV 첨단 소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식량난 때도 딱히 뭐 하루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나올 만한 악재라는 것은 그렇게는 이제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초전도체는 이때 당시에는 조금 그 뭐 밤사이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비중을 좀 많이는 태울 수 없는 그런 테마였진 않겠느냐. 어찌됐건 첫 번째는 실패, 두 번째는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였것 같고요.
그 다음은 굉장히 최근이라 기억을 또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동훈 테마 엄청 났죠. 덕성 우선주, 뭐 대상홀딩스 우선주 급등을 하던 시절이었고,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정지되었을 때 시장의 관심이 명확히 한 이 종목으로 쏠릴 부분이 좀 비교적 좀 명확해야 되는데, 한동훈 테마의 이때 분위기는 종목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. 너무나 많아서 좀 이렇게 시장 수급이 한쪽으로 몰빵이 되는 분위기가 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수 스페셜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비교적 콤팩트하게 케이스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거리는 그래도 줬었거든요. 그래서 덕성 우선주가 28일 날 급등하면서 이제 29일 날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짝꿍 종목이었던 덕성을 11월 뭐 29일 날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날 시가는 뭐 2.21%, 하지만 고가는 한 10%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먹을거리는 이제 충분히 줬다.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이렇게 좀 상승률이 적었던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때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급이 명확히 어떤 한 종목으로 쏠리지 않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급등하면서 12월 4일 날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대상 홀딩스를 종가 베팅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? 이날 이제 종가 베팅을 했다면 시가는 뭐 뜨지는 않았지만 고가가 한 16%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먹을거리를 또 줬다라고 보고요.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저가 실제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. 이스트 소프트가 요날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1월 19일 날 상한가를 장마판에 땡기면서 들어갔죠. 그래서 20일 날, 22일 날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되어 있었고요. 이때 당시에 약간 2등주가 한글과 컴퓨터였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3등주였던 상황이었는데, 한글과 컴퓨터도 경고 딱지를 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애매했어요. 한글과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폴라리스 오피스를 해야 되는지. 근데 뭔가 좀 장마판에 어떤 움직임이랄지 그런 것들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더 뭔가 저는 좋다라고 느껴졌거든요. 이때 당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 이제 주의나 경고 딱지도 안 달고 있는 상황이었고, 차트도 보시면 뭔가 조금 더 준비된 상황이라고 느껴졌어요. 이전에 그 이수화학이랑 조금 비슷한 차트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1월 19일 날 폴라리스 오피스를 종가 베팅을 했다면 시간에서 아마 제 기억에 한 8%까지 올랐다가 한 6%에서 마감했나?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. 다음날 시가가 11% 뜨고 고가가 29.93%, 그러니까 상한가를 찍고 하락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할 수 있었다. 그래서 뭐 혹시 선택을 잘못해서 한글과 컴퓨터를 했더라도요, 19일 날 종가 베팅했으면 다음날 시가 5%, 고가 26%니까 뭐 섭섭치 않은 수익을 줬죠.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가 거래 정지된 빈자리를 다음날 한글과 컴퓨터랑 폴라리스 오피스가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성공 사례와 뭐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, 뭐 이제 내가 꾸준히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뭐 실패 사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찾아보기가 힘들죠. 뭐 빈도수에 비해서 뭐 조정도체 때 한 번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외의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안 가면은 뭐 1, 2% 손절하면 되니까 먹을 때는 뭐 30%를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그런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현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1년에 뭐 많으면 뭐 한 3, 4번, 4,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시장에 어떤 주도 테마가 탄생을 하고 그 대장주가 경고 딱지 달고 뭐 거래 정지되고 위험 딱지 또 달고 이런 수준으로 갈 때 항상 우리가 이 종목이 내일로 오르면은 거래 정지인지 이런 부분들만 잘 내가 체크를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공시랑 잘 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
방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또 써놓을 거기 때문에요.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블로그 주소 있어요. 들어가서 또 이제 뭐 이웃 추가해놓고 글 올라오시면 또 읽어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남은 명절 연휴 뭐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